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예비 경선이 끝났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41%를 얻어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2위를 기록한 나경원 후보는 29%, 또 3위를 기록한 주호영 후보는 이제 1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12%포인트 차이니까 좀 차이가 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예비 경선은 당원 50%, 일반 시민 50%이 비율을 합산해서 이제 순위를 매긴 건데, 이 일반 시민 50%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51%를 기록을 했습니다. 2위를 기록한 나경원 후보가 26%니까 상당히 차이가 좀 큰 거죠. 이 당원 대상한 부분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1위를 했는데 32%를 기록을 했고, 이준석 후보는 31%, 1% 차이, 퍼센트 차이로 이 나경원 후보에게 뒤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41대 29로 12%포인트 차로 이준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세대교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그것이 단지 여론만이 아니고 당심에서도 불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은 과연 이준석 후보의 이런 바람이 본선에서도 이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최대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막판에 이걸 뒤집는 이른바 대역전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지금 여러 전망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 본 경선은 당원 70%, 일반 시민 30%의 비율이기 때문에 당원 비율이 뭐 예비 경선 때보다 20%가 높고 일반 시민은 20%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당에 오랜 연고가 있고 당심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본 경선에서도 1위를 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준석 후보가 이 국민의힘의 어떤 이 쇄신과 변화, 개혁의 상징 인물로 이미 상당 부분 그 상징 자본을 획득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이미 큰 바람을 올라타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되지 않으면 이 국민의힘의 어떤 개혁이나 변화 이런 것들은 역시 어렵구나 하는 이제 이런 인식이 상당히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이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이 새로운 세대, 그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뭐 일반 여론뿐만이 아니고 당심, 당원들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거세게 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예비 경선에서 당원 50% 하면서 확인된 당원들의 표심이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차이가 불과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거죠. 원래들 예측은 나경원 후보가 이 당심에서 이준석 후보를 좀 어느 정도 좀 거리를 좀 벌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본 분들이 많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불과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사실상 뭐 거의 박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당심에서도 불고 있는 이 이준석 바람, 이것이 상당히 좀 강하게 불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바탕에는 결국은 이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국민의힘 지지자, 이 보수 정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전략적인 지금 투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2030 세대의 대표주자, 상징주자로서의 이준석 후보에 대한 그 정치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당히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봤을 때 60대 이후 50대는 좀 어느 정도 여야가 반반이 갈른다고 봤을 때, 40대는 현재 여권 지지율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2030 세대와 국민의힘이 결합을 하게 된다면 내년 대선에서 상당히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을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의 이 정치적인 파워, 이것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주호영 후보의 약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제 주호영 후보가 어떤 표를 못 얻고 있습니다. 당심에서도 마찬가지고 민심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밀리고 있는, 원래 이제 당내에, 국민의힘 당내 제가 아는 분들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은 나경원, 주호영 이 어느 정도 좀 호각지세를 이루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본 분들이 좀 있었는데, 주호영 후보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럼 본선전에 가면서 이준석, 나경원 이 양강 체제적으로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의 이 당심이 이준석 후보에게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 주호영 후보가 약진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 자기 표를 가지고 갈 텐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로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당원들 표가 이준석 후보에게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준석 후보의 부친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이 고등학교 또 동기 동창이고, 그쪽에서 이제 대구 경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대구 경북의 언론들, 제가 지역 언론들 이렇게 쭉 보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러면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텐데,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이 확실한 이 메시지적인 측면, 이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뭔가 확실한 좀 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게 좀 약하다라는 것이죠. 이미 구도 자체가 그렇게 짜여진 부분이 있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당이 어떨 것이냐, 주호영 후보가 되면 어떨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확실히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자신 있는 대답을 내놓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 반면에 이준석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나이도 젊고 또 뭐 국회의원 경험이 없고 등등등 해서 좀 뭔가 불안정하고 미래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변했다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또 누구도 이 일을 또 달기가 어려운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대방 나경원, 주호영 후보, 나아가서 이제 홍문표, 조경태 후보까지 이 다른 4명의 이 당권주자 후보들이 이 확실한 어떤 자신을 어필하는 이 당원들이든 일반 국민에게든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한 것도 이준석 후보가 본선에서도 1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라고 제가 보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제 5가지 측면에서 제가 보고 있는데, 물론 이준석 후보도 좀 보완할 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됐을 때 뭐 윤석열, 안철수, 뭐 금태섭 등등등을 전체를 다 포괄해서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거기에 걸음이 되겠다, 디딤돌이 되겠다, 노두돌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안정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이 보수의 비전, 가치,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시점이 이제 5월 28일 시점이고, 6월 11일 날 발표가 되고, 그 전에 이제 9일, 10일 여러 가지 이제 투표들이 진행이 되는데, 변화의 가능성,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 홍문표, 조경태 후보가 역전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나경원 후보의 역전 가능성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가 이것이 키포인트다라고 보는 것이, 나경원 후보가 이른바 이 중도화 전략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나경원이라는 이미지가 기존까지는 이 황교안 전 대표와 이 같이 묶음으로 가는 강한 보수 이미지, 이렇게 지금 상당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확장성, 그리고 새로운 어떤 보수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표로서의 나경원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확실한 어떤 변화, 중도로의 이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기간은 짧고 시간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일부에서 이제 중진들의 합종 연행을 통해서 이준석 후보를 견제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일단 뭐 지역별로 대구 경북은 주호영 후보, 부산 경남은 또 조경태 후보, 충남 쪽은 또 홍문표 후보, 이 서울은 또 나경원 후보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지금 한 명씩 돼 있고 이분들이 다 뭐 4선, 5선 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 생각하는 바,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어떤 합종 연행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그 했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현실화되기도 어렵고 현실화된다고 해도 그렇게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5월 28일 한 10일 정도 이제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흥미롭게 어쨌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국민의힘에서의 변화를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